정규 분포 계산하는 거 조금만 연습하고 진도를 나와볼게. 자, 38번. 자, 정규 분포가 평균이 75고 분산이 10의 제곱이라 이거야. 표준편차가 10. 그러면 정규 분포면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인 그래프고 요 그래프의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면 그게 확률이라고. 지금 평균이 얼마나고? 75. 여기 변수 x야. 70보다 작을 확률. 여기가 70이니까 70은 이쯤 있을 거고 70보다 작을 확률. 요 넓이를 구하라. 네? 그러면 이 넓이를 구하는 거는 니들은 힘든 일이니까 선생님한테는 힘든 일이야. 오케이? 그래서 수학자들이 미리 구해놨어. 그 대신 모든 그래프의 넓이를 다 구할 수 없으니까 표준 정규 분포의 그래프만 넓이를 구해라. 그러면 얘를 평균이 정확히 0이고 분산이 1인 그래프로 바꿀 거야. 그걸 표준 정규 분포라고.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되느냐? x가 지수로 바뀌는데 룰이 뭐냐? 짓은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m이냐. 지금 시그마가 얼마네? 10. 그게 시그마 제곱이다. 평균이 얼마네? 70. 나는 70이 어디로 가는지 알고 싶은 거지. 오케이? 그러면 70에서 75 빼면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0.5. 75는 0이 되고 70이 마이너스 0.5가 됐다. 그러니까 나는 이 넓이를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럼 얘를 기준으로 왼쪽의 넓이가 0.5, 오른쪽의 넓이가 0.5야. 그러니까 요만큼의 넓이를 구하면 0.5에서 빼면 요 빨간색 넓이가 되겠지. 그럼 요만큼의 넓이는 다시 뭐와 같으냐? 좌우 대칭이니까 0부터 0.5까지의 넓이랑 똑같아. 그러면 0부터 0.5까지의 넓이가 여기가 지금 절대값이 0.5보다 작은 확률. 그러니까 마이너스 0.5보다 크고 0.5보다 작은 확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확률이 0.3830만큼이. 그러니까 절반은 어떻게 되겠어? 3830을 2로 나눈 0.1915가 되겠지. 자, 그러니까 내가 구하고 싶은 요만큼의 넓이를 0.5에서 0.1915를 빼면 되겠지. 알았죠? 아구 대칭이다. 전체 넓이는 1이다. 0부터 몇 가지의 넓이는 주어진다. 이용하면 하나만 더 해볼게. 그렇죠. 정규 분포가 36의 제곱을 따른 여기가 30. 그런데 A보다 큰 확률이 A가 뭔지 모르는데 A보다 큰 확률이 0.933이.
그럼 A가 이쪽에 있으면 안 되겠지. A가 이쪽에 있어야 A보다 클 확률이 0.9332가 되겠지. 그런데 절반은 뭐라고? 0.5. 그러니까 요만큼이 얼마겠어? 0.4332. 맞아요. 그런데 지금 0.433인 게 여기 있네. 1.5. 0부터 1.5까지가 표준 정규분포로 붙였을 때 0부터 1.5까지가 0.433이니까 대칭 마이너스 1.5도 0.433이가 되겠지. 그러니까 A가 바꾸어서 마이너스 1.5로 가면 되겠네. 옵션 이해돼요? A 어떻게 바꾼다고? A에서 평균을 뺀 다음에 표준 편차 6으로 나누면 되고 그게 뭐에 대응한다? 마이너스 1.5에 대응한다. 1차 방정식이면 돼. 그럼 A 마이너스 30은 6 곱하면 마이너스 9. A는 21이면 되겠지요? 다음 마지막 하나만 더 하자. 십 4번. 이게 심오한 얘기고 이게 핵심인데 이항 분포는 이산이고 정규 분포는 연속이야. 이산은 뭐라고? 확률이 1일 확률, 2일 확률, 3일 확률 이런 식으로 있으면 1과 2 사이에 사이값이 없어. 확률값이 x가 무한계고 연속적이야. 그러면 연속 확률 변수야. 그래서 이항 분포 B 490,7분의 1에 이항 분포는 확률 질량 함수가 독립시행 x는 r이 r번 일어날 확률이 n번 중에 r번 p 내가 바라는 게 r번 q 내가 바라지 않는 게 n-r번 얘를 따르는 거를 이항 분포라고 한다. 표로 나타내지 않고 간단히 이렇게만 시행 횟수 일어나길 바라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 이거지. 시행 횟수가 490, P가 7분의 2. Q는 1에서 빼는 거야. 7분의 5, 490 마이너스 R제. 이게 확률 질량 함수. 이렇게 확률 질량 함수가 주어지면 확률 구하는 게 간단해. 만일에 130일 확률을 구하고 싶으면 안에다가 130만 대입하면 되는 거야. 되겠어. 490번 중에 130번. 7분의 2가 130번 일어나고 7분의 5가 360번 일어나요. 물론 계산하기 힘들지만 어쨌든 치고 맞네. 근데 나는 130부터 155까지 이어버릴까? 130일 확률 더하기. 무슨 말인지 알지? 이거를 다 더해서 언제 해? 그치? 그러니까 이항분포가 주어졌을 때 그냥 몇 개의 확률은 구할만 하지만 이렇게 여러 개의 확률을 구하는 건 너무 힘들다. 오케이? 그래서
얘를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로 고칠 수 있다. 이항 분포를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로 고칠 수 있어. 그러려면 정규 분포를 구하려면 평균과 분산을 알아야지. 이항 분포에서 평균 어떻게 구한다고? 오, 그치. 누가 얘기했냐? 어, 둘이 곱하면 돼. 숫자도 이쁘네. 140. 표준 편차는 N, P, Q야. 지금 NP가 140이고 Q가 아까 뭐 있어? 7분의 2의 여사건 7분의 5였지? 숫자도 있다. 그러니까 정규 분포 평균은 140 이렇게 쓸 수 있다. 120의 제곱. 이거에서 130보다 크고 155보다 작다. 그럼 이제 갑자기 쉬워졌지. 평균이 얼마? 140. 130은 여기. 155는 그러면 얘를 정규 분포로 곱해질 때 그림 하나 새로 안 그릴게. 140은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 155가 어디로 가는지 알고 싶으면 155에서 평균을 빼. 140. 그 다음에 10으로 나눠. 1.5네. 그치? 130에서 140 뺀 다음에 10으로 나눠. 마이너스 1. 그러니까 표에서 0부터 1.5까지는 0.433. 0부터 마이너스 1까지는 0부터 1까지가 같이 0.341. 그래서 둘이 더하면 확률이. 핵심이다. 이항 분포에서 확률을 구하기 힘드니까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를 하죠. 맞아. 마지막 단원. 원래 한 번 수업하면 끝날 거였는데 지금 시간이 1시간밖에 없으니까 아무래도 다음 시간까지 해야 되겠네. 이들이 공부 좀 하고 와야 어? 선생님이 바로바로 진도 나가고 좋은데. 내가 어떤 모집단이 있어. 제 고등학생의 한 달 용돈을 조사하고 싶다. 그런데 그게 뭐라고? 모든 고등학생을 다 조사하면 비용과 시간이 너무 많이 들잖아. 그러니까 뭐 한 1,000명 정도 뽑아서 그 1,000명을 조사하지. 그 1,000명을 조사해서 1,000명의 뭐 평균 용돈을 조사하겠지? 그거를 보고 전체 학생은 얼마 정도 될 것이다 할 거지. 오케이? 다시 1,000명의 용돈을 조사했더니 용돈이 36만 원이에요. 근데 실제는 36만 원보다 클 수도 있고 아니 조사가 잘못돼서 36만 원보다 현저하게 작은 뭐 20만 원일 수도 있지. 맞아요. 그래서 그걸 통계적 추측이라고 하고 추측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모집단과 표본의 관계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실제로는 모집단을 모르니까 표본을 조사하는 건데 지금 정확히 아는 모집단에서 표본을 꺼내. 그래야 모집단과 표본의 관계를 정확히 이해하지. 실제로는 모집단을 모른다.
근데 내가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10개의 숫자가 들어있는 모집단이 있어. 오케이? 그러면 모집단의 평균이 얼마야? 1부터 10까지 더한 다음에 10으로 나눈 거지. 1부터 10까지 더하면 55야. 55를 10으로 나누니까 평균이 5점. 맞지? 여기에서 뽑을 거야. 너 마음대로. 마음대로 추천이 뽑아봐도 돼. 조작이 6, 7, 8. 그럼 요게 첫 번째 표본. 오케이? 원이라고 하자. 그러면 나머지 2, 4, 5, 9, 10. 이렇게 두 개의 표본을 꺼낼 수 있지? 자, 그래서 얘의 평균을 다시 구할 수 있잖아. 그거를 x1의 바라고 할게. 알았죠? 표본의 평균. 그러면 몇이야? 4, 10, 25지. 5네, 5. 맞아요? 실제 평균은 5.5인데 얘는 5잖아. 그러니까 얘를 보고 얘를 상상해야 돼. 근데 얘는 지금 잘 뽑았는데 얘는 몇이야? 다 뽑으면 30이야? 아, 와. 30을 5로 나누니까 6. 네? 아, 어떻게 되냐가 아니라 어쨌든 이런 관계야. 얘와 얘의 정중앙에 5.5가 있는 거 아니다. 이게 1, 2, 3, 4, 5, 6, 7, 1, 2, 3, 4, 5, 6, 7, 8, 9, 10 하면 차이가 엄청나게 많아지겠지. 맞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표본마다 표본의 평균을 구할 수 있고 5와 6의 평균을 구해요. 그게 얘랑 똑같아. 다시 표본의 평균의 평균. 표본의 표본마다 표본의 평균이 있을 거고 그거를 다시 평균 내면 그게 모집단의 평균과 같아. 이게 핵심이야. 표본의 평균이 모집단의 평균과 같은 거 아니야. 표본의 평균의 평균이 모집단의 평균과 같다. 해보자. 꼭 알아야 돼.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돼. 이번에는 그러면 두 개씩 꺼낼게. 알았죠? 그러면 표본이 무려 몇 개 생기겠어? 5개 생기겠지. 첫 번째 표본. 자, 1, 2 해볼게. 3, 4. 차이 많이 나게. 4, 5. 아니, 무슨 말인지 알지? 자, 그러면 무려 요 5번째 표본의 평균은 6.5잖아. 차이가 어마어마하지. 얘는 1.5. 그지? 차이가 많지. 얘는 3.5. 얘가 제일 좋은 표본이었어. 그치?
그래서 내가 어떤 표본을 선택할 때 정말 잘 뽑아서 얘와 근접할 수 있게 뽑는 게 뽑기의 추출의 기술이고 어떻게 하면 잘 뽑을까에 대해서 배우는 게 통계학. 또 그 잘 뽑은 걸 또 이용해서 얼마나 잘 할까? 이게 통계학. 알았지? 그래서 표본의 평균은 직각이잖아. 근데 이거를 다 더한 다음에 평균을 내봐. 이거를 기호를 이렇게 쓸게. x 바의 평균. x의 평균과 x 바의 평균은 다른 거지. x 바가 뭐라고? 표본의 평균의 평균. 요걸 다 더하면 5. 그렇죠? 어쨌든 다 더한 다음에 하면 분명히 5.5가 나올 거야. 오케이? 얘네 둘이 더하면 11. 얘네 둘이 더하면 11. 그러니까 22. 26.5로 나누면 5.5. 오케이? 알았죠? 그리고 이제 평균 말고 분산도 구해볼 수 있는데 분산은 조금 달라. 그래서 모 평균과 표본의 평균. 그래서 결론이 뭐냐? 어떤 모집단이 있어. 어떤 모집단이 있고 모집단이 평균이 m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야. 원래는 알 수 없는데 내가 관계를 알기 위해서 모집단도 일일이 다 구해놨어. 네? 그래서 여기에 크기가 n개인. 처음에는 선생님이 크기가 5개인 거, 크기가 2개인 거 뽑았었지. 크기가 n개인 표본을 꺼냈어. 표본 여러 개를 꺼냈어. 네? 그래서 각각의 표본마다 평균이 있을 거지. 그 표본의 평균을 x바라고 하면 x바랑 m은 분명히 다른데 우연히 같을 수도 있지만 x바의 평균, x바의 평균이 얘와 정확히 일치하고 또 값들의 분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분산 어떻게 구한다고? 전량 1.5에서 5.5 뺀 거의 제곱, 3.5 뺀 거의 제곱, 5.5 뺀 거의 제곱, 7.5 뺀 거의 제곱, 9.5 뺀 거의 제곱의 합을 5로 나눈 거. 그게 분산이지. 편차의 제곱의 평균. 그게 뭐와 같느냐? m분의 시그마 제곱과 표본의 크기. 이거 어떻게 읽는다고? 표본의 평균의 분산. 표본의 평균이 여러 개 있어. 표본이 여러 개니까. 그것들의 분산. 표본의 평균이 여러 개 있어. 그것들의 다시 평균. 그걸 표본의 평균이라고 오해하면 안 돼. 표본의 평균의 평균이야. 표본의 평균의 분산이. 알았지요? 일단 당연히 여기에 루트를 씌우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겠지. 맞죠?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자. 이게 모집단이야. 알았지? 실제로는 모집단을 아는데 표본을 왜 구해? 실제로는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없는데, 오케이? 실제로는 얘를 모르고 표본을 아는 건데, 우리는 모집단과 표본의 관계를 알기 위해서 하는 거야. 모집단이 이거래.
그러면 평균을 구할 수 있네. 평균 어떻게 구하는 거였냐?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 맞아요. 70, 90, 25면. 분산은 어떻게 구하느냐? 제곱의 평균, 이거 곱하기, 이거의 제곱 곱하기 4분의 100, 4분의 400, 4분의 900, 4분의 1600. 제곱의 평균에서 이게 제곱을 한 거의 평균이야. 빼기 평균의 제곱, 25의 제곱을 빼면 되고, 봐봐. 답이 얼마야? 어? 그래서 계산하기 다시 25야? 아, 120. 125?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표본을 꺼냈어. 각각의 표본마다 몇 개 꺼냈어? 5개짜리 표본을 꺼냈어. 모집단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모집단이 만일에 50개면은 5개씩 10개의 표본이 생기겠지. 맞아. 100개면 20개의 표본이 생기고 모집단에 얼마인지 나도 몰라. 중요하지도 않아. 그러면 이 표본의 평균을 X바라고 하면 평균의 평균 이 X반은 얘와 똑같을 거라고 해보지 않아. 오케이? 근데 표본의 평균의 분산은 얘를 모집 표본의 크기 5로 나누면 된다. 그러니까 분산이 낮아져. 5. 그래서 얼마가 된다? 25가 맞죠? 그러니까 모집단의 평균을 알면 표본의 평균의 평균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알 수 있네.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면 표본도 정규 분포를 따라. 표본의 평균도. 다시.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면 그 표본이 그 모집단에서 뽑은 표본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가 아니야. 모집단에서 표본을 꺼내. 그 표본의 평균을 구해. 그 평균 숫자들 있지. 그 숫자들이 다시 정규 분포를 따른다. 알았지? 표본의 평균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표본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 또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아도 모집단이 이렇게 고르게 이렇게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고 막 무작위로 막 있어도 거기서 표본을 꺼낸 다음에 그 표본의 평균을 구하면 평균은 정규 분포를 따라. 알았지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무작위를 뽑으면 100% 거의 근사적 정규 분포 모양이 무작위의 힘이. 오케이? 무작위의 힘이야.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알아야 돼. 아마존에 갔어. 아마존 밀림에 갔어. 아마존 밀림은 나무가 어떤 규칙에 의해서 자라는데 그냥 무작위로 막 자라. 맞아. 근데 딱 봤더니 갑자기 정사각형 모양의 잔디밭이 나. 저기 숲 한가운데 잔디밭이 있어. 누가 한 그릇 좀 어떤 생각이 들어? 누가 만들었나? 이게 자연스럽지. 맞아. 그런 생각이 들잖아. 그러니까 이상하지 않냐? 지구와 태양이
달이 서로 부딪히지 않고 정확한 궤도를 돌고 있어. 누가 만들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정확한 궤도를 돌겠어? 하물며 잔디밭만 나와도 누가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정확한 공전 주기와 자전 주기와 각각의 궤도를 지니는 행성의 운동을 어떻게 우연의 산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누가 만들지 않는 이상. 만든 누군가가 있을 거고 그 만든 누구를 우리는 이렇게 조물주 혹은 신이라고 만든 신한다 이거. 오케이? 좀 그럴싸하잖아. 헛소리야. 알았지? 우연에 의해서. 우연에 의해서 정말 우연의 힘이야. 내가 어떤 의지가 들어가면 절대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는데 아무 생각 없이 뽑아야 정규 분포를 따라. 우연의 힘이고 궤도나 이런 게 어떻게 서로 충돌하지 않고 그러는 거는 처음에는 지 멋대로였어. 그래서 궤도끼리 막 부딪히고 하고 막 하다가 이제 더 이상 부딪힐 거리가 없는 거야. 맞아요. 처음부터 만들었으면 단 한 번도 충돌이 일어나지 않겠지. 잘 만들었겠지. 인간이 만들었으면 충돌이 일어나지 않게 만들었겠지. 맞아요. 애써 만들었는데 충돌이 왜 일어나? 그래서 지구의 위성이 달이잖아. 근데 달이 너무 큰 거 알지? 지구 크기에 비해서 달이 너무 큰. 그래서 달은 곧 지구를 떠날 거야. 달이 너무 커서 지구를 갖고 있을 수가 없어. 달의 크기가 충분히 작으면 들러붙고 너무 크면 뿜어져 나가고 적당한 거리면 끊임없이 도전할 텐데 얘는 살짝 커. 그래서 점점 멀어져. 그래서 언젠가 지구에서 벗어나요. 그래서 우주 어딘가로 날아. 얼마 안 남았어. 한 10억 년? 하긴 뭐 그 전에 지구가 태양한테 삼켰. 태양도 언젠가는 우리 태양은 너무 사이즈가 작아서 폭발까지는 안 하고 커질 거야. 엄청. 지금은 거기서 엄청난 핵융합이 일어나니까 이 안으로 다시 들어가고 있는데 핵융합이 끝나면 9% 올라. 9% 올라서 지구 정도 먹을걸? 한번까지 간다는 게 그렇게 엄청나게 커질 거야. 어쨌든 우연의 산물이야. 아무 의지 없이 막 뽑으면 그걸 무작위 투출이라고 하고 해? 그러면 정규 분포를 따. 그래서 어느 회사에서 생산하는 핸드크림의 무게는 평균이 50이고 표준 편차가 16인 정규 분포를 따른. 이게 무슨 말이냐? 오케이? 핸드크림을 생산하고 핸드크림을 자동화 공정에 의해서 생산을 해. 생산을 해서 뭐 튜브 같은 데 담겨져서 바닥에 딱 떨어져. 그래서 컨테이너 벨트로 흘러갈 거야. 오케이? 그러면 떨어지는 순간 바로 무게를 재서 생산한 모든 제품의 무게를 다 잴 수 있어. 어려운 일이 아니겠지? 오케이? 그런데 잴 때마다 무게가 약간씩 달라. 그래서 어쨌든 모든 제품의 무게의 평균을 알아. 얘는 오히려 모집단을 정확히 아는 거야. 표준 편차도 표준 편차가 16이니까 분산은 16의 제곱, 표준 편차는 16이야.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제품이 딱 나오는데 그 제품을 오케이? 막 쌓여 있을 거 아니야. 막 쌓여서 어떤 컨베이어에서 박스에 쌓여져 있어. 그래서 그거 하나의 무게를 그랬더니 야 니네 평균이 50이라고 했는데 야 얘는 무게가 47밖에 안 되는데
너네 있다고 할 거야? 라고 했어. 그랬더니 아니 그렇지 47일 수도 있지. 근데 얘는 평균이 50이니까 64개 묶음으로 해서 평균을 재면 꼭 그거의 평균이 어떠겠어? 원래 평균과 가까워지겠지. 맞아요. 그렇지만 그 64개의 평균을 다시 했더니 64개의 평균도 다시 47g이야. 너네 씨 막장이네. 그런데 야, 뭔 소리야? 내가 64개 뽑아서 평균을 쟀더니 내 거는 51g이야. 야, 너도 조사해봐. 너도 네 마음대로 64개를 꺼내. 조사했더니 52g. 각각 다 평균이 다르겠지. 그 평균의 평균을 재면 걔와 정확히 일치할 거라. 당연한 소리겠지. 그런 거야. 놀라운 게 아니야. 알았지요? 어, 어쨌든 뽑을 때마다 각각의 무게가 달라. 오케이? 근데 내가 뽑은 게 내가 64개를 뽑은 거의 평균이 48 이상 54 이하일 확률을 구하는. 뭐라고? 재수가 없으면 47을 뽑을 수도 있고, 오케이? 정확히 50을 뽑을 수도 있겠지. 자,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64개를 꺼냈고, 64개의 평균을 X바라고 하면, 요 X바라는 숫자는 정규분포 N 50, 콤마 얘를 64로 나누는 거야. 16의 제곱을 64. 64가 8의 제곱이지. 그러면 8분의 16의 제곱이니까 2의 제곱을 따릅니다. 그러면 정규분포. 그럼 의미가 뭐냐? 내가 64개를 뽑아서 그거의 평균을 재면 50이 나올 확률이 제일 크다. 오케이? 48일 확률보다 49일 확률이 더 크다. 정규분포니까 50에 가까울수록 확률이 늘어나는 거지. 그런데 나는 뭐 48g 이상, 54g 이하일 확률을 구하. 그럼 얘를 뭘로 다시 계산하면 된다? 표준 정규분포로 고쳐서 계산하면 되겠다. 54는 어디로 가? 그림 두 개 안 그릴게 이제. 50은 0으로 가고 54가 어디로 가? 54에서 50을 뺀 다음에 2로 나누는 거지? 2가 되겠네. 48은 48에서 50을 빼면 마이너스 2고 그걸 다시 2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1로 맞아요. 그러면 0부터 2까지의 확률은 0.4772 0부터 1까지의 확률은 0.3414 네? 그러니까 계산하면 0.8185 이렇게 81%의 확률로 무게가 48g 이상 54g 이하가 되지.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일에 47을 뽑았어? 그러면 나는 정말 재수가 없는 거지. 퍼센트의 확률이 된 거지. 알았지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현상이 벌어졌을 때 이게 드문 현상인지 충분히 일어날 만한 현상인지 이게 가치가 있는 일인지 가치가 없는 일인지 판단하는 게 중요하지. 그 기준으로 확률을 생각하면 되겠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맞아. 그래서 어떤 가치를 판단하는 게 내 인생에서 되게 중요한 일이야. 저 사람은 나에게 가치 있는 사람. 저 여자는 내 인생을 바칠 만한 사람이다. 이 일은 내가 혼신의 힘을 다해야 돼. 이 일은 내가 실패하더라도 큰 문제 없는 별거 아닌 일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야지. 그런 가치 판단의 기준 중에 하나, 확률. 좋지. 숫자로 얘기하는 거 좋잖아.
그다음 마지막. 이제 끝이야. 평균의 추정. 이거를 설명 안 하고 말만 하면 간단해. 그런데 실제로는 뭐라고? 모집단을 모르고 표본만 알아. 그것도 표본 여러 개를 다 아는 것도 아니고 개별의 평균만 알아. 요 하나의 평균을 가지고 모집단의 평균이 얼마 정도 될 거라고 추정할 거야. 알았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야. 어떤 느낌이냐? 표본의 평균을 구했다. 표본의 평균 말고 아니, 표본의 평균의 평균 말고 하나의 표본의 평균. 그랬더니 그게 30이야. 30g이라고 치자. 아, 그러니까 모집단은 한 25에서 35 사이라고 추측할 수도 있고, 모집단은 A, 이 넉넉 잡고 20에서 40 사이야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데 알고 봤더니 36일 수도 있어. 그러면 얘 예상은 틀리고 얘 예상은 맞는 거지. 그러니까 A의 예상과 B의 예상 중에 누가 더 믿을 만하냐? B. 그렇지. 왜?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신뢰도가 높은 거야. 얘가 신뢰도가 낮은 거야. 오케이? 당연하지. 범위가 줄었으니까 그 안에 들어갈 확률, 신뢰도가 확률이야. 그 확률이 낮겠지. 범위가 넓으면 그 안에 들어갈 확률이 높겠지. 맞아요. 그거를 계산해 놨어. 계산해 놨어. 25%의 신뢰도. 이게 신뢰도라고 하면 되니까 확률이 95%. 오케이? 표본의 평균을 조사한 다음에 모집단의 평균이 이거보다 크고 이거보다 작으라는 게 90. 그래서 그럼 아닐 확률이 5% 있잖아. 너 추측을 그따구로 하면 되겠어? 나는 정확한 추측을 원한단 말이야. 알았어. 무려 99%의 확률로는 이거보다 크고 이거보다 작다. 이 양을 잘 봐. 뭐만 달라지냐? 요 앞에 숫자만 95%일 때는 1.96, 99%일 때는 2.5. 해? 외우면 돼. 맞지? 그것만 외우면 이제 끝이야. 표본의 평균 마이너스 1.96 루트 n. n은 표본의 크기. 시그마. 모집단의 표준 편차인데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내가 어떻게 알아? 모집단의 평균도 모르는데. 그래서 근사적으로 표준 편차를 모르는 경우는 표본의 표준 편차 이용하는 또 얘만 1.96만 그때그때 달라. 그거를 모르니까 K라고 알았지? K는 어차피 문제에 주어질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요거를 외우면 되겠어. 끝. 문제 어떻게 푸냐? 잘 봐봐.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의 평균이 N이고 표준 편차가 15네. 원래는 이럴 리가 없지만 가르쳐줬어. 모집단의 표준. 이 시험을 본 학생 2,500명. N이 2,500명. 신뢰도가 크려면 많이 추출해야 되겠지? 맞아요. 한 명의 평균, 야, 한 명의 평균이 80이니까 전체 평균도 80.
뭔 개소리야. 그치? 조사하였더니 요 2,500명의 평균이 65대. 2,500명의 평균을 우리는 표본의 평균 X바라고 하고 65라고 할 거야. 그러면 얘를 가지고 전체 모든 집단의 평균이 얼마일 거라고 예상할 거라. 오케이? 95%의 신뢰 구간으로 예상을 해. 그러면 공식이 뭐냐? X바 마이너스 K 루트 M분의 시그마 M X바 플러스 루트 M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고 요 K를 결정하면 되는데 95%의 신뢰 구간이 확률이 95%라는 거예요. 여기 봐봐. 1.96일 때 확률이 0.95. 어? 이거 또 해. 지시야. 지시 마이너스 1.96보다 크고 1.96보다 작은 확률이 0.95. 신뢰도 95%. 그러면 원래는 뭐였어? 0이 뭘로 간다고? 0으로 가고. 오케이? 몰라, M은. 오케이? 여기에 있는 무언가가 1.96에 대응할 거 아니야. 얘를 X바라고 하면 어떻게? X바에서 M을 뺀 다음에 M 몰라? 시그마로 나눠야지. 근데 얘는 지금 평균이 M이고 루트 M분의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고. 아까 그랬잖아. 표본의 평균은. 그러니까 루트 M분의 시그마 하는 게 1.9. 얘가 1.96의 대응이야. 그러면 이쪽에 곱해. X바 마이너스 M은 1.96 루트 M분의 시그마 자리 X바는 X바 마이너스 1.96 루트 M분의 시그마는 M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 그래서 저 공식이 나오는 거야. 이것보다 커야 확률이 95를 넘어가는 거지. 맞아. 그래서 요 공식이 나온 거야. 유도 과정은 몰라도 되고 그냥 외우기만 하면 돼. 그래서 이걸 어떻게 외운다고? 95의 K값이 1.5, 99의 K값이 2.5. 그런데 1.96 계산하기 힘들잖아. 학교 선생님이 문제를 이렇게 낼 수도 있어. 오케이? 그러면 95%니까 1.96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학교 선생님은 2로 계산하라고 한 거야. 알았지? 그러고서 학교 선생님한테 아니 선생님 95%의 신뢰 구간이 1.96 아니에요? 이게 왜 틀렸어요? 라고 따지면 그게 선생님이 노리는 거야. 아 너는 그냥 이해는 못하고 단순히 공식만 해요. 아, 그 K값은 뭐라고? 주어지는 거야. 지금은 95%의 신뢰 구간 1.96. 그럼 대입만 하면 되고 X방은 지금 얼마라고? 65 마이너스 1.96 루트 N N이 2,500이니까 대입하면 50 시그마는 몇이라고? 15 책에는 계산이 돼 있지? 계산하면 얼마야 이게? 전 4일
m보다 작대. 음. 15.588이 m보다 커요. 그러니까 뭐라고? 2,500명의 평균이 65점이니까 실제 학생들의 평균은 64.42과 65.58 사이일 확률이 95%라. 물론 아닐 수도 있지. 아닐 확률 5%가 있어. 맞아요. 그러면 99%의 신뢰 구간이면 요 앞에 K 값을 뭘로만 바꾸면 된다고? 2.58로 바꾸기만 하면 된다. 끝. 원래는 이게 양이 되게 많았거든. 근데 없어진 거야. 근데 공식 요거 하나만 해줬지. 맞지? 그 다음에 신뢰 구간의 길이. 신뢰 구간의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구하려면 둘이 빼면 되지. 그럼 어떻게 돼? x바 플러스 k 루트 n분의 시그마에서 얘를 빼. 그러면 x바 없어지고 이게 2배가 되겠네. 이거를 실내 구간의 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95%면 1.96이니까 여기가 1.9%면 2.58이니까 여기가 2.58이 된 거지. 1.96, 2.58 물론 외워야 되겠지만 반드시 그런 건 아니다. 마지막 표준 편차가 15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95%의 신뢰 구간으로 추정할 때 신뢰 구간의 길이가 신뢰 구간의 길이는 2K 루트 M분의 시그마. 오케이? 근데 지금 K가 얼마야? 95%의 신뢰 구간인데 K가 1.9이야. 몇 개 꺼냈어? 몇 개 꺼냈는지 모르지? 그 구하는 게 뭐야? 시그마는 15. 이게 신뢰 구간의 길이인데 이게 뭐? 2야. 그러면 이게 약분. 맞아. 루트 n은 이쪽에 곱하면 되겠지. 1.96 곱하기 15 루트 n. 양변 제곱하면 되겠지. 그러면 이거의 제곱은 니들이 뭐 체계하고 n값 나오겠다. 알았지요? 되게 쉽지? 끝. 확풍 다 배웠다. 근데 물론 오해하지는 말고 배우는 게 쉽다고 해서 학교 시험 문제도 쉽다. 혹은 모의고사 문제도 쉽다는 아니야. 그런데 책을 만들 때 똑같은 브랜드의 책이니까 미적분의 난이도와 미적분은 똑같은 책이지만 어렵게 문제를 만들. 학통은 똑같은 책이지만 쉽게 문제를 만들. 그러겠어? 아니지. 책이 똑같으면 비슷한 난이도로. 이 브랜드 안에 책이 여러 종류잖아. 오케이? 개념 센이 있고 그냥 센이 있고 많아요. 오케이? 그래서 배우는 걸로는 모든 것 중에 확통이 제일 쉽고 이 문제도 그냥 공식만 외우고 되만 이들이 RPM은 안 풀어서 그렇지만 RPM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준 프린트 있지 그 프린트만 그 정말 기초 연산 문제거든 그 프린트만 할 수 있어도 확통 학교 시험 문제 보는데 별 문제가 없어 또 야, 뭐냐 공부하기가 수학을 여태까지 고등학교 때는 한 학기에 딱 하나 수학 3, 수학 가만 나갔는데 이제 2학년이 됐더니 한 방에 수원과 확통을 나가. 그럼 애들이 어떤 줄 알아? 확통 포기. 수원이라도 잘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이 많아. 네? 그러니까 확통 다 했고. 오케이?
선생님 그렇지만 그게 그 세중이 너네 학교 학생인데 그 세중이 어제부터 그냥 근데 그 전에 무슨 하고 있어? 하고 싶어. 녀석 때 수원은 삼각한 하도 모르 사인 3분의 8이 뭔지 수원은 삼각한 수 확통은 안 해. 그러니 니들은 어쨌든 오늘 확통 끝났다. 물론 다시 다 까먹었겠지만 어쨌든 한 번 한 거와 안 한 거는 또 확실히 다 했다. 수원 다음 주면 끝날 거다. 오케이? 그래서 물론 수원 확통 다 잘해야겠지만 그리고 중요한 건 수원이지만 전략적으로 통을 해. 수원보다 훨씬 더 내신 따기 쉬워. 자, 그래서